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찔한 높이의 건설 현장, 그 거대한 콘크리트 바닥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발밑은 뻥 뚫려 있고 머리 위로는 수십 톤짜리 철근을 매단 타워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죠. 이 모든 걸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진짜 힘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이 딱딱한 법전에 적힌 몇 개의 글자 그리고 숫자입니다. 맞아요. 이 혼돈과 위험이 가득한 곳에서요. 축축한 콘크리트와 수백 개의 쇠파이프를 지탱하는 힘은 단순히 강철의 단단함이나 기술자의 오랜 경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법률에 아주 정밀하게 새겨진 수학적 조건들, 바로 그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법조항 속 숫자들, 그리고 이상이니 초과이니 하는 단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물리적인 그림으로 펼쳐지는지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걸 그냥 차갑고 건조한 서류 뭉치, 행정 절차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철저하게 물리학, 수학, 그리고 중력의 한계치를 언어로 번역해 놓은 말 그대로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법전에 적힌 31m라든지 4m 초과 같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이런 숫자와 기준선들이요. 실제 흙과 철근, 콘크리트가 뒤섞인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을 지키는 물리적인 힘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안장감리가 의무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높이와 깊이의 기준. 도대체 그 숫자는 왜 나왔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치 놀이공원 롤러코스터에 키 제한 두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50m가 넘어가면 훨씬 더 위험할 텐데 왜 법은 딱 31m에서 50m 사이 바로 이 특정 구간에만 의무라는 잣대를 들이댔을까요? 여기 이 그림이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게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상 31m,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대략 한 10층 높이에서부터 50m, 약 16층 높이 사이의 건축공사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땅 밑으로는 10m, 그러니까 지하 3층 깊이 이상 파는 굴착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법은 정확히 이 물리적인 공간, 이 구역 안에 전문가의 감리를 반드시 배치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이 구간이냐? 바로 이겁니다. 구조적 변곡점. 건설 현장에서 이 구간이 물리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스위트 스폿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1m, 대략 10층 높이를 넘어서는 순간부터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 힘, 즉 풍하중이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땅을 10m 이상 파면 지하수의 변화나 흙이 미는 힘, 토압이 극대화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높다, 깊다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성질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임계 지점인 거죠. 자, 이번에는 거대한 건물 천체에서 시선을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매일 직접 밟고 서 있는 아주 미시적인 구조물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상 그리고 초과.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그리고 법적으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m 이상이라는 건 정확히 3m가 되는 그 순간부터 법이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m 초과는 어떨까요? 여기 보세요.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별표 10을 보면요. 콘크리트 틀을 받치는 이 거푸집 동바리는 높이가 딱 4m일 때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단 1cm라도 길어져서 4.01m가 되는 순간, 그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됩니다. 훨씬 더 까다롭게 통제받는 구조물이 되는 거죠. 정말 단 1cm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아니, 왜 법이 이렇게 1cm까지 따지면서 칼 같은 기준을 뒀을까요? 바로 좌굴응력이라는 무시무시한 힘 때문입니다. 이 기둥이 4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요.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콘크리트 무게 때문에 기둥이 옆으로 픽 하고 휘어지려는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요. 한계치를 단 1cm만 넘어도 기둥 하나가 휘청하면 그 하중이 옆으로 또 그 옆으로 전달되면서 거대한 동바리 숲 전체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m 초과는 공학적으로 붕괴가 시작되는 절대 넘어선 안 될 마지노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류상에 완벽하게 숫자들이 그려져 있으면 뭐 하겠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시선을 매일 아침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의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TBM,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입니다. 법이 아무리 정밀하게 4m 초과의 위험성을 계산해놔도 정작 그건 설치하는 작업자분이 그 사실을 모르면 다 헛수고잖아요. 이 TBM이야말로 서류에 잠자고 있던 법조문을 현장에 살아있는 약속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마치 스포츠 경기 시작 전에 감독이랑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작전 짜는 거랑 똑같아요. 특히 저기 2단계, 실행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쪽 구간이 무너질 수 있으니 만약 사고 나면 무조건 이쪽으로 대피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목소리로 확인하고 외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작업에 무감각해지는 관성을 깨부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안전장치예요. 서류 속에 4m 초과라는 건조한 문구가 내 생존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으로 머릿속에 딱 박히는 순간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을 때 법은 이 비극을 어떤 감정도 섞지 않고 아주 냉정하고 정확한 수치로 다시 정의 내립니다. 핵심은 바로 이 표에 나와 있는 중대재해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에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법은 비극의 크기를 정확한 숫자로 딱 잘라서 정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비극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칼날 같은 수치들이 절대 인간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법이 아주 심각한 사고처럼 애매한 말로 기준을 정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닌지 논쟁부터 벌어질 겁니다. 그 논쟁하는 사이에 2차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명 이상, 3개월 이상 같은 이 명확한 숫자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선택한 가장 단호하고 빠른 물리적 브레이크인 셈입니다. 논쟁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책임의 흐름을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위험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만든 힘, 바로 돈과 권력의 가장 근원적인 시작점으로 가보죠. 바로 발주자입니다. 발주자는 단순히 돈만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 제67조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획, 설계, 시공 전 단계에 걸쳐서 안전보건 대장을 만들고 그게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안전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공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 120억 원. 이 숫자가 현장 안전규제의 거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이게 법 제73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공사 금액이 120억 원 미만인 현장, 그러니까 119억 9,999만 원짜리 공사까지는 재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확히 120억 원이 되는 순간 미만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예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등 훨씬 더 무겁고 비용도 많이 드는 법적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발주자가 회의실에서 결정한 예산 숫자가 현장 안전 시스템의 등급 자체를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숫자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31m에서 50m 사이는 그냥 높은 곳이 아니라 구조적 변곡점이었고요. 4m 초과는 붕괴가 시작되는 좌구 능력의 벼랑이었습니다. 또 부상자 2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2차 재해를 막는 물리적 브레이크 역할을 했고 12억 원 미만이라는 숫자는 현장 안전망의 스케일 그 자체를 규정했죠. 이 숫자들 절대 그냥 서류가 아닙니다. 현장을 붙들고 있는 강력한 수학적 뼈대인 거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별에 가까운 수학적 한계선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법이 1cm의 오차까지 통제하려고 애써도 피로나 조급함, 어제도 괜찮았는데 뭐 하는 그 안일함처럼 결코 숫자로 잴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인간의 변수는 과연 어떤 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은 이 차가운 수학적 도면 위에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조화롭게 올려놓느냐가